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몰래 시작된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관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한테 계속 비밀로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교에 가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 같은 게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다녔고 같이 꽈팅이며 여기저기 여자들 만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이러니하게 여자 앞에만 서면 말주변이 없어져서 그런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둘 다 완벽한 남자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 중에 누가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될지 우스갯소리로 내기를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군입대 전까지 진정한 남자가 되지는 못하였고 둘 다 군 제대하고 건장한 사내가 되어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있으니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친구랑 휴가도 최대한 같은 날에 나와 만나서 놀다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둘이서 만나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서로 군 생활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학교 복학을 했고 역시나 우리는 붙어 다니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까이 오는 여자들이 없어 우리 둘은 또 둘이서 신나게 술을 마시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팀 과제가 있어 친구놈이랑 같이 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님이 계셨지만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친구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팀 사람 2명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자료 준비는 다 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 둘이 편하게 과제하고 치맥이나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나가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누구 왔어? 아, 누나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독립해서 따로 산지 오래됐고 집에 잘 안 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우는 목소리에 괜히 긴장돼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친구 누나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집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또 낮부터 친구들 만나 술을 먹고 저녁쯤 들어와서 또 그러길래 참다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나가시려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딸의 눈물과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만 울어. 그런 못난 놈인 거 알았으면 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정신 차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말처럼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야. 괜히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복잡해지지도 않고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 생각해.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 나 오늘은 그냥 가볼게. 과제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짐을 챙겨서 집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 누나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뻐서 당황스러웠고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난감한 상황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보같이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저를 보더니 그게 웃겼는지 살짝 실수를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보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친구한테 그렇게 이쁜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가녀린 몸매에 유전자가 누나한테 다 몰빵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과제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누나가 그 사람이랑 끝내고 나와서 당분간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과제라든지 축구 보거나 할 때 저희 집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과제를 하면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과제 발표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알바 대타를 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 친구 누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곁눈질로 쳐다보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스탑! 너 준혁이 친구지?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준혁이 친구 이현우입니다. 자식, 친구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사서 일로 와, 앉아봐. 친구 누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살짝 취한 것 같았어요. 준혁이 놈은 나랑 술도 안 마셔주고 친구들이랑 마시자니 괜히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너는 그래도 그날 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더 창피할 것도 없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네. 한 잔 받으세요. 그렇게 친구 누나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열을 냈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서 자꾸 이해하고 넘기려고만 했던 것 같다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왠지 제 눈에도 콩깍지가 씌인 듯 했습니다. 누나는 고맙다며 다음에 또 술친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준혁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지질이 군상 떤다고 뭐라 할 게 뻔하다면서요. 저도 준혁이가 알면 괜히 자기 누나랑 엮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누나랑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도 더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누나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준혁이 녀석이랑 잘 통했던 것처럼 누나랑도 굉장히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누나랑 술을 마시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던 집 문제며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술 한 잔을 같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전 남친이랑 조금이라도 엮인 것들이 모두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너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 저도 누나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준혁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그게 상관 있어요? 그래도 동생 친구면 좀 그렇잖아. 저는 상관없는데. 그냥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눈이 맞았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친구한테는 누나와 사귄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누나도 당분간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전 남자친구랑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동생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거라고요. 저도 일단 동의를 했고 우리는 친구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키면 엄청 배신감을 느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친구가 우리 사이를 응원해 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금요일 저녁,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최악의 날씨였다. 퇴근 후 평소 20분이면 도착하는 집까지 무려 1시간을 넘게 헤매다 간신히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은 빗소리와 바람소리로 가득했고 물이 고인 바닥은 푸른빛을 반사하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차를 주차하고 짐을 챙기던 그때 반대편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옆집 여자였다. 평소 수수한 차림으로 지나치곤 했던 그녀는 이날따라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였다. 짧은 원피스에 높은 힐, 풍성하게 웨이브진 머리까지. 그 모습은 그녀가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어딘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주차장 반대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앞에 멈춰 선 고급 세단의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내렸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팔짱을 끼며 몸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오빵,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녀의 코맹맹이 섞인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치며 지금 이 순간을 부각이라도 하듯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애교 섞인 몸짓으로 남자의 팔에 매달렸고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그녀의 허리를 슬며시 감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문득 최근 그녀와의 몇몇 묘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얼마 전부터 그녀는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다. 마치 말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듯한 눈빛으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의 깊이와 의미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내 가까이에 다가오곤 했고 짧은 순간에 은근한 미소를 띠며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 참 덥죠? 아참, 넥타이 참 잘 어울려요. 누가 골라주신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일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오늘 주차장에서의 장면은 이 모든 것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녀는 뻔뻔할 정도로 당당했고 마치 이런 행위를 즐기기라도 하는 듯 보였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며 사랑스러운 척 연기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그녀가 나를 향한 눈빛 역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옆집 여자로서 나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자정 무렵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옆집에서 소란스러운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싸워야겠어? 내가 2주 동안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게 다야? 옆집 여자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다. 뒤이어 옆집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집에 오면 편한 구석이 없어. 알고 보니 옆집 남자는 지방 출장으로 2주 만에 집에 온 날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돌아온 남편의 무관심과 냉담함에 더 큰 실망을 느낀 모양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나는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남편의 반응에서 어딘가 냉소적인 태도와 거리감이 느껴졌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타인에게 향하는 감정 같은 묘한 낌새가 배어 있었다. 옆집 여자는 48, 결혼 20년 차의 나보다 3살 연상이다. 대학생 딸을 둔 그녀는 3년 전 이곳으로 이사와 가끔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의 평범한 이웃이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있고 난 후 그녀를 대하는 내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다.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도 가벼운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 머머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건네며 특유의 친근한 미소를 띄었고
나는 이유도 없이 가슴 한구석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편안한 집 안차림의 그녀와 마주쳤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나를 사로잡았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리세요? 이 밤중에 어디 가세요? 날씨가 좋아서 저녁 먹고 늘 이 시간에 산책해요. 그날 그녀와 나눈 짧은 대화는 예상치 못한 친근함을 만들어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길어졌고 그녀는 내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산책길에 동행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가장 한적한 곳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바람은 차가웠지만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솔직했다. 그녀는 결혼 20년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권태로움을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현실을 담담히 이야기하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제가 여자로 보이긴 할까 싶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딸의 엄마.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동시에 느꼈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이 커졌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내게 깊은 고백을 털어놓았다. 동식 아빠, 저번에 보셨죠? 저 외간 남자랑 있는 거.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을 읽을 수 있었다. 사실은 은주 아빠랑 각방 쓴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밖에서 딴 살림 차린 것도 알고 있어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동안 그녀와 남편 사이에서 느껴졌던 냉랭함, 그녀가 종종 보였던 대담함, 그리고 어딘가 허전해 보이던 눈빛까지.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관계를 넘어서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현실을 엿보게 했다. 이후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은근한 미소와 함께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왔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동식 아빠, 진지하게 만나는 건 무리겠죠? 이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외로움의 신호였다. 같이 있으면 설레요. 사랑받고 싶어요. 동식 아빠는 애인 없으세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저 가볍게 넘기기엔 그 순간의 공기가 너무 뜨거웠다. 그녀의 고백은 점점 대담해졌다. 나 그 남자랑 끝났어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하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면 안 될수록 더 강하게 끌리는 법이다. 이건 단순한 관심일 뿐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몰래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회사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판기 커피 앞에서 마주쳤다. 어쩌다 또 만났네요. 그녀가 웃으며 건넨 커피 한 잔. 5분 남짓 나눈 대화만으로도 그날의 피로가 싹 풀렸다. 밤이 되면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핑계로 집 앞에서 마주쳤다. 같이 걸을까요? 그녀의 제안에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공원으로 향했다. 주변은 어두컴컴했고 인적이 드물었다. 그녀는 무심한 듯하지만 분명한 발걸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옆집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평범한 일상 속 설렘이자 숨길 수 없는 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나는 올해 45살, 결혼 18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다. 28살, 젊고 어리석던 시절 부모님의 권유로 지금의 아내와 중매로 만난 뒤 급하게 결혼했다. 결혼 후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 15살 된 아들과 함께 우리 세 가족은 4명이로 된 30평대 아파트에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나는 일상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다. 회사와 가정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채웠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공허함과 고독은 떨쳐지지 않았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무관심해졌다. 소소한 다툼마저 점점 늘어났고 나는 점차 집에서의 시간보다 혼자 공원에 나가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였다. 저녁마다 운동을 나가던 내게 그녀는 어느 날 다가와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저도 다이어트 좀 해볼까 해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 간의 인사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3살 연상의 유부녀였다. 늘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끌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고 집에 있을 때도 늘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다. 늘 외로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깊은 고독의 표현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우리는 아예 시간을 정해 매일 밤 9시 공원의 한적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나를 칭찬하며 동식 아빠는 정말 다정한 분이에요. 이런 남편을 둔 아내가 부러워요. 라고 말하곤 했다. 내가 장난스럽게 주말에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줄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남자가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라고 응수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아내에게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섰다. 그녀는 평소의 캐주얼한 모습이 아닌 짧은 치마와 세련된 화장으로 나타나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났고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지만 둘만 있을 때면 세상의 어떤 시선도 상관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녀는 나를 웃게 하고 내가 잊고 지내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냉정하고 보수적인 성격이지만 그녀의 따뜻함과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얼마 전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내게 말했다.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주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말은 내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사이가 초래할 파장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그녀와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나는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이해를 그녀에게서 찾았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다. 그녀의 사랑과 나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결국에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크게 다툼 없이 평화로웠고 적어도 겉으로는 순탄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제 바람은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하루를 마치고 둘만의 대화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던 시간이 이제는 드라마와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대화를 시도해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고 무언가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틈새로 들어온 그녀는 제게 잊고 있던 설렘과 따뜻함을 다시 깨닫게 해줬습니다. 매일 아내와 멀어질수록 옆집 그녀와 가까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와 함께 재구성하고 싶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더 큰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현재의 삶을 지키며 노력해야 할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18년간 함께했던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교차합니다.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선택은 저에게 달렸습니다. 한쪽은 이미 제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열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기반과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큰 행복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한 노력을 다하며 안정과 책임을 지켜낼 것인가? 지금 저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퇴근할 때 떡볶이를 사오라는 딸내미의 카톡을 받고 퇴근길에 들린 분식집이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맛있게 잘 먹는 달달한 간장 떡볶이를 만드는 곳이었다. 요즘엔 대부분 매콤하고
자극적인 국물 떡볶이를 많이 파는데 이곳에선 여전히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옛날식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 딸도 나도 좋아하는 곳이다. 간장 떡볶이와 김밥 2줄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쫄면과 납작만두도 주문했다. 근데 계산을 하던 여자가 포장이죠? 며 환하게 웃는 게 아닌가. 처음 보는 여자였다. 남자는 원래 처음 보는 여자에게 관심이 많다. 더군다나 외모가 괜찮으면 자연스레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평소 내가 김예수를 무척 좋아했는데 얼굴 생김새나 웃는 모습하며 특히 육덕진 몸매가 김예수를 빼다 박은 듯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나도 모르게 속으로 참 곱다란 말이 절로 튀어나왔다. 네, 포장해 주세요. 아저씨, 그냥 김밥 드시지 말고 오늘은 참치김밥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요.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호호. 아저씨 정도면 제가 책임져 드려야죠. 제가 손해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김밥을 책임지셔야지. 왜 저를 책임져요? 실은 말고요. 정수가 점잖은 손님분께 왜 그런 무례한 장난을 쳐? 아뇨, 괜찮습니다. 뻔히 장난인 거 아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언니. 손님한테 맛있는 참치김밥 드려보라고 하다 장난 좀 친 거야. 손님, 암튼 제가 참치김밥 전문이거든요. 맛없으면 책임질 테니 드셔보세요. 그럼 참치 2개로 주세요. 네, 제가 아주 특별히 두툼하게 말아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뭐 놈의 김밥이 실하게 생겼어요? 김밥에 속을 얼마나 채워 넣었는지 보통 김밥의 2배 크기였다. 동네 장사는 인심이 후회야 되지. 저희 언니처럼 하면 안 된다니깐요. 안 그래요, 손님? 그래도 장사는 남아야죠. 너무 퍼주기만 하다 손해보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손님이 자주 와서 팔아주면 되죠? 하하, 그럼 되겠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의 두툼한 참치김밥이 갖고 생각이나 매일 저녁은 김밥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 분식집에서 본 지 3달, 여전히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고 있다.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건가? 퇴근하고 분식집에 들러 김밥 포장하면서 그녀와 얘기 몇 마디 나누는 게 내겐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아저씨, 새로 나온 우엉김밥 한번 드셔봐요. 우엉이 짭조름하게 졸여져서 맛있어. 그래요. 그럼 오늘은 우엉김밥으로 하죠. 어이구, 아저씨는 말도 참 잘 들어. 올 때마다 내가 먹으라는 대로 먹으니 주는 것마다 맛있으니 그렇죠. 아주머니 말씀엔 이제 믿음이 간다니깐요. 그쵸. 제가 손맛 하나는 끝내준다니깐요. 저 여기 이래봐도 스카웃 돼서 온 거예요. 능력자시네요. 손님 근데 총각이에요? 아저씨예요?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매번 저녁마다 김밥 사러 오더니 어제 하루 안 왔다고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하하, 저 호랍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회식을 늦게까지 했고요. 저는 박정숙, 47살이에요. 그녀는 내가 항상 출퇴근할 때면 지나치는 아파트, 단지 내 10평 정도 되는 분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주머니다. 그녀를 본 지는 3달이 넘었지만 그녀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걸 안 지는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반가운 나머지 나는 차를 세워 그녀에게 아는 척을 했다. 정숙 씨, 어디 가세요? 어머, 상철 씨. 그녀도 반가운지 반달 모양의 눈웃음으로 화답하며 아는 척을 했다.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길이시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가요? 아, 그러시구나. 어느 쪽으로 가시는데요? 압구 정동 쪽이요. 거기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요. 마침 저도 그쪽 방향인데 모셔다 드릴까요? 그래도 되는 건지 그녀가 살짝 망설였다. 생판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뭐 어때요? 타세요. 하며 차에서 내려 직접 차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 상철 씨.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영광이네요. 까짓 이 정도쯤이야. 제 끼니 삼시세끼 중 한 끼를 정숙 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으셔야죠. 호호, 그렇게 말씀해 하시니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네요. 대단하고 말고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죠.
마누라한테 밥 얻어먹은 것보다 2배는 넘을 테니 말이죠. 호호. 그럼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그럼요. 제가 정숙 씨가 정해준 메뉴대로 항상 먹잖아요. 호호. 난 이렇게 여자 말 잘 듣는 남자가 참 좋더라. 운전하는 중 자연스럽게 내 눈은 그녀에게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었고 곁눈질로 힐끔힐끔 보고 있을 때 그녀가 또 다시 말을 걸어왔다. 저기 상철 씨도 이제 새 출발하셔야죠. 네, 새 출발이요? 저야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지요. 근데 주변에 아직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그렇구나. 한창으로 보이는데 많이 외로우시겠다. 외롭기야 하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정숙 씨는 만나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없죠. 자기도 없으면서 남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숙 씨는 안 외로워요? 안 외롭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호호.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실은 제 이상형이 김혜수 같은 여자거든요. 제 눈에는 정숙 씨가 딱 제 이상형에 가까워요. 거기다 음식 솜씨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말이죠. 그래서 평소 어떤 사람일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랬어요. 상철 씨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녀와 점점 친근하게 되면서 어느새 그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알게 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아내와 사별한 뒤 딸과 나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그 분식집을 종종 찾았다. 정숙 씨와의 인연은 그녀가 언니의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언 끝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그녀는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으며 가게를 돕고 있었다. 상철 씨. 그녀가 불쑥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앞에 앉았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긴장한 듯한 눈빛에 내 마음도 덩달아 떨렸다. 제가요, 상철 씨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요. 예전에 이런 감정은 잊고 산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동안 나이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한번 말해보자 싶었어요. 그녀는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상철 씨, 나랑 사귀어 줄래요? 상철 씨, 평소 제 말 잘 듣잖아요. 저랑 만나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냥 이 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만약 아니라면 그냥 잊어주세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정숙 씨.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했지. 이렇게 말할 용기는 못 냈어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살짝 웃었다. 그럼 나 고백 성공한 거예요?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결국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정숙 씨는 올해 47세. 마보다 10살 연상이지만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머니라 부르던 호칭도 이제는 정숙 씨로 바뀌었고 가끔은 서로를 자기야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 딸도 정숙 씨를 잘 따르며 그녀와의 시간을 즐겼다. 가끔씩 그녀와 딸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집안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내게 그녀는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복잡해지고 말았다. 나는 올해 37,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남자다. 20대 중반에 만난 아내와 2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었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부산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그 후로 내 삶은 멈춰버린 듯했다. 아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아내에 대한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라는 말이 끊이질 않았지만 나는 항상 고개를 저었다. 젊은 호랍이라는 이유로 몇몇 여성들이 호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에겐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딸아이와 함께 사는 일상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그녀를 만났다. 나보다 10살 많은 그녀. 이혼 후 친정집에서 언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그녀였다. 처음엔 그저 딸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러 갔다가 알게 된 사이였다. 가끔 그녀가 딸아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그녀와의 대화가 길어지고 그녀가 해주는 따뜻한 음식에서 위안을 얻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딸아이는 그녀를 정말 잘 따랐다. 그녀가 해주는 음식은 딸아이의 입맛에 딱 맞았고 딸은 그녀를 이모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날 가게에서 그녀가 직접 만든 김밥과 어묵을 챙겨주며 말했다. 상철 씨,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게 좋잖아요. 제가 자주 해줄게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녀의 배려는 내게 점점 더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주변에서는 나보다 10살 많은 돌싱녀와 사귀는 내게 의아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과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 우리의 관계는 평화로웠다. 딸아이도 그녀를 엄마처럼 잘 따랐고 나는 오랜만에 삶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녀의 전남편이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보자.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냐? 재결합을 진지하게 고민해봐. 그는 마치 이전에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그녀에게 계속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이혼 후 몇 년간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던 그가 갑자기 아빠 노릇을 하겠다며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접근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질 않나. 주말마다 가족 외식을 하자며 그녀와 아이들을 불러내곤 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그녀의 집에 찾아와 아이들과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하룻밤을 보내고 갔다고 했다. 그녀는 그를 집에 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다고 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집에 들일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딸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상철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애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 결혼 얘기 나왔다고 방해하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 돼요.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입장도 이해는 갔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전남편이 갑작스럽게 등장해 그녀를 흔드는 것이 얘겐 너무나도 불편하고 화가 났다. 며칠 후 그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정숙 씨, 나 정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재결합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상철 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상철 씨한테 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만의 길을 생각해봐요. 내가 정숙 씨와 딸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그녀의 전남편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전남편에게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했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나 역시 딸아이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전 남편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심지어 나에게도 연락해 협박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조금씩 미래를 그려나갔다. 몇 달 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딸아이는 새엄마가 생긴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나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나와 딸아이를 위해 따뜻한 집밥을 해주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물론 전 남편의 방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를 대하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나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도, 과거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것을 말이다.